그리고 이어서 배달을 이제 알린 것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전에 많이 이렇게 들었던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배달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처음에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어플을 만들었던 사람이 책을 쓴 게 있는데 보면 이렇게 씁니다.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 의미가 딱 떠올라가지고 그러면은 야 이걸 쓰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는. 그래서 배달은 밝은 땅이다. 밝게 살자. 배달, 박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명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배달족, 박달족, 광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제시대에 보면 우리를 배달족이라고 했어요. 또는 박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달 학원도 만들었었죠. 오른쪽에 보시면 신규식 선생, 신서구 선생, 반제 신채호. 세 명의 신이다, 삼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박달 학원을 이렇게 세워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양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신서구 선생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대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게 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봅시다. 망한 건 대한제국이잖아요. 제국을 빼고 대한민국으로 흥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백순 선생이 이제 이승만 정부에게 보낸 서신에서 배달사를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배달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1921년에 김성학 선생이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향이라는 책을 썼고 이원태 선생이 배달족 강력 형세도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김성학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만주는 우리 배달족의 오랜 역사 강역이고 아직도 우리 배달족 다수가 그 지역에 널리 분포하여 살고 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의 강토와 인구를 합쳐 배달족 이상국 건설에 구상을 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달촌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한인들의 촌을 배달촌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얼빈 위에 있는 배달촌이 있었고 이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역사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날 독립의 그날을 위해서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라고 이제 김산이죠. 김산.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에 있었다. 이상용이 대동 역사가 국사 교재였는데 만주를 단군의 옛 강역으로 기술한 사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길림성 통화에 보면 배달학교라고 있어요. 1920년에 이 배달학교에 일본군 헌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거기에 선생들이 7명이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어떤 비석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배달학교는 이시영, 이회영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문을 연 민족교육의 본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헌당고기를 편찬한 계현 선생의 배달 의숙이 있었어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압록강을 딱 건너가지고 거기에 요령성 단둥시 관전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달 의숙을 설치했는데 이때 밀정 가명국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 압록강을 건너서 쳐들어와서 이때는 굉장히 흔했거든요. 이렇게 쳐들어오는 게. 그래서 3천여 권의 책과 문서를 소각하고 계현 선생을 체포, 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현 선생의 어떤 사지가 이게 잘리면서 이제 압록강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면서 그런 참혹한 죽음을 목격을 한 14세 청년이 이의립 선생이었는데 이 이의립 선생이 해방 이후에 내려와서 대전에 사시면서 이제 후학들을 양육하고 헌당고기를 1979년에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냈다. 계현 선생이 초간본을 1911년에 30권을 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 이의립 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달나라 이거 노래 단군신가 어화가라고 하는데 여기 배달나라라고 되어 있고 배달시족 배달나라 이건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의 옛날 그 초반의 어떤 애국가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달시족 배달나라 길이 보존하세 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이라고 쓰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제는 굉장히 탄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배달이라는 간판 철거를 강요당했다. 3일이나 배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배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극진 가라데. 가라데도 가라국 우리 가야에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산 배달인데 최배달이라고 하죠. 어떻게 배달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고향의 대산과 배달민족의 배달을 따서 대산 배달이라고 했습니다라고 1985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85년, 87년, 88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를 볼 때 배달의 기술하는 걸 한 20분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TV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집니다. 올림픽 지나면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태어났던 분들은 배달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알게 된 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름은 아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이 원래 우리가 배달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알려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1500년이 넘는 1565년에 단군조선 이전에 신시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학을 갈고 닦아 마음으로 전하노니 한민족의 지도가 되리라. 신시는 1500년이 넘었고 천부경의 진리는 1, 2,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신 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시 배달은 150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걸 알 수 있는 건 환단고기를 보거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1911년에 편찬을 할 때 홍범도 장군이 자금을 댔잖아요. 오동진 장군하고 자금을 대서 30권이 나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를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국의 존재를 나타내는 배달, 신시, 환웅, 청구 등의 기록은 삼국유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숱한 문헌들의 신시 배달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유물적인 그 유적의 근거가 나오잖아요. 홍산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후의 문명, 홍산문화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홍산문화 유화문명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인 근거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20여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